김성길입니다. 아마 저도 우선 여기 오늘 토요일 날이고 쉬는 날에 여기 와서 강의를 드시느라고 열심히 하시는데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 제 생각도 납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오늘 강의를 하는 이 시간은 이제 직업인데요. 직업에 대해서는 교재에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시 강의가 있는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더 저는 여러 계신 선생님을 앞에서 이 생애설이라든가 은퇴, 퇴직을 먼저 해서 어떻게 앞길을, 일거리를 만들고 직업을 개척해서 해가는가 하는 제 경험담이 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교재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직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도 같고 쉬운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이야기 하나가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 과정들은 제가 2011년도 12월 31일부로 정년퇴직을 하고 나와서 보니 은퇴 준비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선배님들 보고 뭐 잘 해가시는 것 같아서 나가면 뭐가 되겠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1년 반 동안 제 제2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즉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런 것도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든 과정이 결국은 일이 아니냐. 일이라는 게 꼭 돈 버는 일만이 아니고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행하는 것도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과목을 하죠? 선생님 오늘 어떤 과목이죠? 지금 제가 하는 게 직업이죠. 네. 직업의 강의 목표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2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과연 직업 강의에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를 드릴까라고 한번 제 생각으로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강의가 끝나면은 이런 정도의 이해가 되면은 좋겠다라고 제가 수강자 입장에서 한번 써봤는데 어디 괜찮으실까 한번 보시고 그래요. 한번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3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얻는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 강사로서 직업 영역의 강의한 구성에 자신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게 된다. 네,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다 쓰지 마십시오. 필요하시면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쓰시느라고 고민하시지 말고 저와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이 들어가기 전에 과연 왜 우리가 직업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왜 해야 되는지 서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직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교재에 있는 내용 보면 딱딱하고 뭐 상당히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하기 전에 그에 대한 백그라운드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어떤 시대입니까? 장수시대죠. 저도 장수시대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왔습니다. 그래서 장수시대 우리 생활의 패러다임 과거 우리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젊은 친구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오늘 아마 인식 강의 들으셔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은 높은 장수시대 기대수명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장수시대에 건강 은퇴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 거기서 일이 직업입니다. 그럼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작년 생애 단계를 도입 대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게 우리 생애 설계 강사로서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아직 입법해가지고 통과는 안 됐는데 지금 입법해가지고 입법이 될 내용이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국회 중인데, 이게 되면은 적어도 300인 이상 기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이하의 기업들은 정부에서 돈 대가지고 50세 이상 되면 반드시 은퇴 준비 교육을, 생애 설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고령화 장수 시대가 개인 문제가 아니다.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과거, 우리 생애죠? 이건 어떻습니까? 과거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조상들은 한 50대 일하고 나서 한 10여 년, 기껏해야 10여 년, 15년 되면은 진짜 은퇴입니다. 우리가 은퇴라는 말은 좀 어원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진짜 일에서 떠나가지 아무것도 일을, 그러니까 생계형 일을 안 하고 어떤 순수한 그 일을, 순수한 어떤 뭐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만 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옛날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든 하나의 사대교를 봤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고 만든 겁니다. 20대 열심히 공부하는 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20대 한 30대 초되면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50대, 원래 60대까지 일해야 되는데 대부분 50대 초반 되면 50까지 가면 또 다행입니다. 4호정 오립도 4호정 해가지고 이 중간에 나오신 분 많고, 오립도 하면 오립도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초반에, 50대 초반에서 후반 정도의 대부분이 조직생활 하시는 분, 자영하시는 분은 별도로 나오시는 이런 세대. 그다음부터 적어도 60대, 70대까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 2막이라고 이걸 1막으로 보고 이걸 전체 2막으로 보는데, 저는 이때 일을 해야 된다. 일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생애 패러다임이 과거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저도 2011년에 퇴직하고 나와서 지금 저도 나이가 됐는데 싱싱합니다. 일해야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집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년생 같이 보입니까? 저요.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이요?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50, 주민등록 등본에 51년생입니다. 와우. 저 51년생입니다. 실제, 요즘 우리 아버지를 잘 두셔가지고, 제가 잘 둬서, 아버님은 잘 둬서 생년월일을 늦게 해서 1년 더 일했습니다. 실제 50년생입니다. 6.25 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싱싱합니다. 뭘 해야죠, 이제는. 이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제. 이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생애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이걸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는 본인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국가도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일 중점을 두는 강의가 뭐냐? 45세부터는 은퇴 준비해야 된다. 45세부터. 45세에서 적어도 55세 나갈 때 뭘 할 건지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 50대 된 사람이 30년 너끈히 삽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실제 사는 게 보다 많습니다. 여자들은 더 많이 산다, 여자분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명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누가 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기대 수명하고 기대 여명입니다. 이 기대 수명은 2011년에 태어난 사람이 여자는 84.6세 살고 남자는 77.9세인데 이거는 중간에 사고로 죽고 하는 거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대 여명이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에 맞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된 사람은 30년 상위, 현재 상태에서.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모든 게 빠릅니다. 전부 다 빠릅니다.
산업화도 빨리 돼 있고, 뭐, 인터넷 뭐 속도도 빠르고, 성질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저도 말 빠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뭐냐? 고령화 사회가 너무너무 급속도로 빠른 시일 안에 됐다는 겁니다. 세계 여러 모든 나라가 고령화 되는 건 똑같습니다. 고령화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고령화 사회라는 게 뭐냐면 65세 인구가 7%가 시작된 시점부터 고령화 사회라고 고령화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는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게 언제냐? 2026년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뭡니까? 65세 인구가 60% 되는 분이 20%가 넘어가는 게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는 26년 만에 65세 인구가 2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154년 거쳐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만 해도 얼마 갔습니까? 94년 거쳤습니다. 일본도 36년 거쳤습니다. 37년. 중국이 30년. 이 중국하고 일본도 문제가. 일본이 지금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여기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도 고령사회입니다. 제일 고령사회가 지금 24% 넘습니다. 현재 65세 인구. 24면 4명 중 1명이 이제는 가다 보면 65세 되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그때가 언제냐? 2026년에서 2030년 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럼 4명이 모이면 벌써 한 분은 65세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사회나 국가나 개인이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은퇴, 고령화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두고 하나씩 거쳐서 왔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나 개인이나 그거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설명드린 저는 코카콜라, 미국 코카콜라 회사 다녔습니다. 제가 2011년도 정년 퇴직한다고 그러니까 제 보스가 저보다 나이가 적었습니다. 남아공 사람인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KJ, 제 이름이 KJ가 있고 민경진 해가지고 KJ 야 은퇴 축하한다. 난 나보고 축하한다. 왜 그러냐면 은퇴하면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어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왜 축하냐 그런 의미로 이제 축한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왜냐 사고방식 걔네들은 이와 같이 시간을 거쳐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나 개인이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이 은퇴하면 뭘 할 건데 계획이 뭐냐? 라는 저한테 질문했어요. 저 계획이 없다. I have any idea, any plan for my return, after my return. 했더니 그 친구가 야, 왜 없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걔네가 자기들로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를 제가 한 거거든요. 왜?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자기들 준비하고, 사회도 준비하고, 국가도 준비하고, 다 플랜 다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게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왔으니까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교육도, 이런 교육도, 제가 퇴직할 때는 이런 교육은 없었습니다. 거의. 은퇴 준비는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퇴직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은퇴하면 퇴직하고, 은퇴하는 말보다 퇴직입니다. 조직에서 나왔을 때, 적어도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 기본입니다. 우리 시니어파, 우리 교대에는 뭐 팔각 차트 만드는데, 그거를 세 개로 줄이면은, 그걸 세 분에서 8개로 나눌 수 있지만은, 크게 나눌 수,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공부 다 들어갑니다. 제가 이 책을, 이 내용을 어디서 봤냐면, 미국 책, 존 넬슨이 지은 은퇴 후의 생활에서 책을 제가 보고 뽑아낸 내용입니다. 정말 세 가지입니다.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필요합니다. 왜 일이 필요하냐?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을 우리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혹시 어떻게 이상님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건강, WHO에서 건강이 뭐다 하는 걸. 아직 가보 안 해보셨어요? 그거 안 하셨죠?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강. 네. 이거 이제 과목을 안 들었지만은, 우리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과목을 안 들었지만, 건강하려면 육체의 건강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정신적 건강을 와야 됩니다. 정신적 건강은 어디서 와야 되냐? 네?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정신적 건강이 안 나옵니다. 집에 있으면 안 나옵니다.
저 집에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적군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자, 그래서 제가 일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일이라는 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이 뭡니까? 일이라는 뭡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을 여기를 한번 써야 되겠죠. 페이를 주고 예? 콜이라고 할 수 있고 높은 가치를 위해서는 선명적인 선명적인데 부응할 수 있고 맞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로서 페이를 맞습니다. 할 수 예? 있고 맞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이걸 어디 보고 하면 제가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자, 이를 그럼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 일이 뭐냐? 뭐 일이 뭐 움직이고 뭐 물건을 옮기고 뭐 하는 걸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일할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돈 벌려고 일하는 거 맞죠? 조금씩 우리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 사니까 우선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돈이 없으면 뭐 일단 안 되니까 돈을 벌려서 일을 한다. 이게 일막에서 인생 일막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대부분이 이제 돈 버는 것. 그럼 우리 인생 일막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신적인 측면이다. 일을 왜 하느냐? 일막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고, 가족을 살아야 되고, 생계를 위해 유지해야 되고, 정신적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다. 육체적 건강도 정신적 건강에서 온다. 그럼 정신적 건강은 어디서 오느냐? 활동을 일이라는 게, 그러면 일의 개념을 생각해. 일의 개념은 여기 안 나왔는데, 일의 개념은 돈 벌고 하는 일이에요. 꼭 어디 가서 뭐 활동하고, 어디 가서 뭐 조직에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데서 일만 아니다.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가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일입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뭐 이것도 일입니다. 일 범위를 우리는 과거 패러다임에서는 일이라는 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일이다라는 패러다임으로 생각하고 일을 찾았는데, 이제는 인생 이방에서는 일의 개념을 돈 버는 거로의 개념보다는 개념 한 20, 30% 거기 플러스 되면 좋은 거고, 그 대신에 자기의 가치, 자기의 어떤 존재감, 자존감, 자기의 성취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측면에 더 포커스를 두는 일, 이게 바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역시 일은 삶의 권태로움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원천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야 인간이 그래야 몸이 움직여야, 내적으로 움직여야 건강이 되고, 그래야 육체의 건강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비슷한 것들이 책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스님가 인생 이막으로서 일이 뭐가 있는가, 일의 이용을 한번 알아보자. 그럼 이쪽에서 뭘 찾아볼 건가? 여기 다 나왔습니다. 재취업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울산 같은 데는 재취업,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사무직이 아니고 공장의 기술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취업하는 데가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뭐 제가 여기 오프라인 안 했지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많은 용접하시는 분들, 기술들, 이런 사람들은 용접하는데 특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60대수, 62세, 63세, 64세까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재취업하시는, 그럴 때는 재취업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젊은 친구들 일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이 변화해서 창직 창업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 경력개발, 이런 뒤에 아마 교재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요리 배우기, 요리 배우기도 일입니다. 요리 배우기도 일이고. 그 다음에 뭐 꽃가꾸기, 커뮤니티 활동, 커뮤니티는 뭐 봉사활동, 사회로 활동하는 거, 봉사활동이나 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일입니다. 그 다음 현재 여기 와서 우리 선생님들 교육받는 거, 이것도 일입니다. 왜? 교육받음으로써 자기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 난 교육받아서 이런 걸 진행하겠다. 이걸 먹고 강사를 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강사를 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받았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럼 이거를 사회에서 내가 다른 쪽에 강사가 아닌 다른 쪽에서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학위 취득, 대학원 가서 공부해서 뭐 박사를,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다. 뭐 박사를 땄나, 석사를 땄나. 이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의 개념이 제가 얘기했듯이 돈을 버는 일의 개념에서 우리는 자기의 성취감, 자존감, 정체성을 갖고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쪽의 일에 포커스를 두는 이런 일의 개념을 우리는 한 번 더 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창업이라든 창업 같은 것도 뭐 생경 경력 개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간이 그 다음에 여기 최근에 작년 9월달에 발표한 그 정책, 국가, 정부 일자리 장려 정책입니다. 아마 이거 보신 적이 아마 대부분이 없을 거라고. 작년 9월달에 최경환 장관이 앞으로 우리나라 장수 시대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회사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서 내보낼 거냐. 그 다음에 이 고령화 사회에, 장수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일거리를 만들 거냐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선생님들께서 뭐 강사를 하시든가 뭘 하실 때 이 내용을 잘 보셔가지고 이게 이쪽에서 우리 강사하신다고 그러면 강사님들 할 수 있는 먹거리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내년부터는 입법화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 보면 한 사람당 대기업 빼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정부에서 100만원 주고 100만원 줄 때 교육시켜라. 반드시 교육시켜라. 왜냐하면 은퇴 준비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선생님, 저게 고용노동부 자료인가요? 예. 정부 종합대책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최경환 장관이 또 다 5개 부서가 합동을 해서 만들어놓은 정책입니다. 필요하고 생각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는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해 주시죠. 제가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거 어떤 뭐 지적소일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사유. 이게 상당히 좋은 내용. 특히 이 부분이 평생 현역 준비입니다. 이 부분이 50세 근로자, 그리고 대개 생애 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생애 설계 교육, 은퇴 준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 하실 분들은 이런 교육이 먹거리가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라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직업이라는, 우리 교재에 있는 직업이라는 내용을 보고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현상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수사회 어려운 점이라든가 혹은 장수사회에서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집어넣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학습하는 데 좀 도움이 더 받겠다 해서 지금 넣는 겁니다.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파워포인트는 제가 안 드립니다. 대신에 PDF나 이걸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빼고 제가 문제점 있는 것들 빼고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뭐 사진 찍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거는 제가 이게 4시까지, 4시? 5시까지죠? 4시 50분까지. 4시 50분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30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제가 설명한 내용이 더 저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설명을 제가 좀 더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은 직업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직업을, 이거는 은퇴 준비하는데 일부분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강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수에 대한 큰 그림만 설명했고 이 그림들은 들어가면 선진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차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재척이라든가 혹은 자금 조달,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빠른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교재에 이게 있죠? 네, 있죠. 이걸 원래 시간이 되는 쪽에서는 이걸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실습을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하시래요. 이것만. 사다리 타고 한번 들어가시면은 여러 선생님께서 나는 뭘 해야 되겠다. 한 3, 4분이면 하면 될 겁니다.
연두색이 뭐가 보이나요? 여기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여기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파란 실선이 예스고요. 연두색 점선이 네, 저기 예스구나. 노고. 예스 쪽으로만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꼭 파란 선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보다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창업 쪽에 오시는 분도 있고, 대쪽에 오시는 분도 있고, 이게 왜 하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하시면,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입니다. 현재의 상태. 나는 어디로 가야겠다. 뭐, 생계형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재취업을 하든가, 100% 아니면 창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생계형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생계형이 한 20%,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사나 이런 쪽으로 갈 때는 뭐, 재능기구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쪽은 그쪽이 더 강한 그런 의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제가 어디로 갔냐고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냉정하게 내는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하는 걸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하나의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럼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뒤에 있는 내용도 이것도 그럼 내가 이쪽으로 왔는데 재능기구나 자원봉사인데 그런 쪽에서 나는 좀 얼마만큼 내가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은 창업을 왔다. 나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창업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일면에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만큼 와 있느냐를 자가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수업을 해보는 시간이 많으면 실습을 해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내가 준비가 이런 일이면 준비가 못했다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가로에는 어떤 거를 쓰나요? 바로 여기요? 예. 여기에서 준비되면 예스 몇 개를 다 준비가 되어 예스를 있는 쓰는 거죠? 예.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건 준비되어 있고 나 1, 2, 3은 되어 있는데 4은 안 되어 있구나 4개는 되어 있고 얼마 안 되어 있다. 조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참고로 이게 100%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하나의 지표로서 하나의 자료로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온 게 직업의 세계입니다. 과연 직업의 세계에서 서양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 시니어 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취업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해서 5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더 좋아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지 검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표시했죠. 한국이 OECD과 중 고령자에서 고령자는 65세, 69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취업 일하고 있는 게 41%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세계가 OECD 국가 중에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아이슬란드입니다. 이 41%가 왜 많다고 생각하죠? 고령자 일 많이 하죠? 우리 선생님. 네. 왜 많다고 생각하죠? 일 안 하면 뭐가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힘들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연금도 적습니다. 요즘 공무원 연금 일반 회사 연금 연금 문제 사용자가 되고 떠 있는데요. 연금 회사 다니면서 연금 얼마 많이 먹어야 많이 타는 사람이 저는 88년부터 연금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제가 40년이에요. 얼마 되죠? 저 얼마 들것 같습니까? 저는 시작할 때부터 다 규정도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10만원. 제가 스탠다드로서 최고 많이 받는 연금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35만 원 받습니다. 28년에 있는 계속 넣어야, 그리고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최고받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135만 원, 여기 자료는 없는데 135만 원의 연금이 생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임금 그 대체율이 서양 같은 경우는 연금이 적어도 35%에서 40% 됩니다. 그러면 135만 원 몇 프로가 되냐? 한 10에서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 제도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 연금이 아니라 개인연금을 들어서 그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개인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해가지고 퇴직금도 대부분 중간정산 하시는 분 많죠? 지금 나오시는 분. 저도 중간정산 했습니다. 그 중간정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지금 법으로 중간정산 안 됩니다.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못 해주면 법으로 걸립니다. 법률적으로. 왜 그러냐? 그게 놔둬야 나중에 효자 종목이 됩니다. 그게 있어야 그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생계형입니다. 자영업자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50대 이상 되는 사람 28%가 전부 다 50대 이상 생계형입니다. 그 다음에 왜 유럽이나 이쪽이 적으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연금제도 잘 돼 있고 일 안 합니다. 이쪽은. 그래서 유럽 연합 같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일 안 합니다. 뭐 얘네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12년도에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인 논의네. 왜 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일시키려고. 일을 안 시키고 연금 특서 모르니까 어땠습니까? 일을 안 하고 놀고 연금만 타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 안 하니까? 네? 삶의질이 같이 자기 조론상 예. 사회적 교육만 해요. 결국 의료비 활동을 안 하고 연금만 더 하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결국 유체적 건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근사하게 했는데 이 뒷면은 노인들 일시키자 그런 겁니다. 일시키 지금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많이 듭니다. 일하라고. 그래서 일의 가치가, 일의 개념이 서두에 제가 했듯이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을 함으로써 건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두 가지, 아마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세 개는 하나의 시사점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은 미국 FIO인데 2001년도에 9.11 사태가 미국에 터졌죠. 근데 이걸 FIO를 조사하기 위해서 영양검사를 했더니 한 40%가 부적합 판정을 나왔더라. 그래서 퇴직자들을 다시 불러모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9.11 사태에 사건 조사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내가 한 건 뭐냐. 조사하고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러한 요원들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사회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만 가지고 FA 요원들을 했더니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테러 추적하는데 조사하는 활동에서 활동 역량이 부족하더라. 즉, 아직도 우리 국가나 사회나 시니어의 지혜라든지 경험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사회든지 어느 국가든지 그런 부분들이 틈새 시장합니다. 그런 영역들이 있더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들도 그런 쪽에 젊은 사람들과 요즘 우리가 시니어가 취업하면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못하니까 상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상충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시니어들도 얼마든지 그거를 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사회나 국가나 다 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일을 찾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런 하나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 시니어들이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또 하나의 예는, 이건 일본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일본에서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컸습니다. 그 당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거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조사하고 조사하느라 그 주위에 하나의 절이 있었어요. 뭐 하면 저는 일본말 잘 못한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일본말로 읽어야 되는데 일본말을 못 읽고 저는 한문을 그냥 우리말로 읽겠습니다. 기광원이라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절은 다른 데는 다 무너졌는데 이 절이 안 무너지고 온전하게 있더라. 온전하게 있더라. 하나 현상했습니다. 어째서 이 다른 주위에 있는 절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건 안 무너졌느냐? 왜 그러냐? 그걸 한번 역추적을 해봤답니다. 해봤더니 이 절은 누가 지었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유중광이라는 사람, 백제시대에 일본에서 절을 그 당시 아마 절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중광이라는 사람이 일본 회사가 초청해서 그 분이 이 절을 지었고 그때 만든 회사가 금강조라는 하나의 회사였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100년도, 1000년도 더 되는 오래된 회사로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로 등록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 메시지는 뭐냐?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거에 어떤 지혜이 오래됐다고 해서 모두 다 못 쓰는 게 아니고 오래된 우리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바로 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든 겁니다. 이건 고불 맹사성 그 옛날 고려 말 2조 시대 때 유학자이면서 정치가입니다. 맹사성 이 사람 이 선생님 이분의 고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고불 맹사성 고택이 아산에 있습니다. 아산 고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갓집 아산에 있는 종갓집 고택에 지금도 거기는 종갓집으로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사성 고불 맹사성의 사위가 누구냐?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최영자분이 사위라고. 네, 최영자분이 맹사성 고불 사위라고.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을 넣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간장이 20kg짜리 1억의 가치가 1억이라는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누가 1억이 사겠다고 한 겁니다. 1억이 뭐 판매되다. 즉 우리 시니어들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경험과 지혜라는 것은 충분하게 가치가 있고 할 수 있는 일들,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어딘지 있을 거다. 여기 우리는 여자 선생님도 계시지만 김치 만드는 거, 요즘 젊은 사람 김치 담는 줄 모릅니다. 대부분 다 사먹죠. 근데 저도 김치 사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안 만드는데요. 근데 저는 제 자랑이 아니지만 식품을 해가지고 발효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런데 이 시중에 사먹는 김치는 일주일 가면 다 썩는다. 일주일 지나면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썩습니다. 발효하고 썩는 거하고 다르죠. 즉 발효시키는 발효 기술이라는 상당히 고차원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김치 다 담궈 먹잖아요. 김치 담글 때 들어간 재료들 이거 말로는 하나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뭔가 모르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기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피대로 그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경험과 지혜에서 오는 그런 가치다. 우리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 가치가 바로 이런 쪽에서 비교될 수 있다라는 하는 시사점으로 이 세 가지를 여기에 저희들이 나열을 봅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맞춤에 좀 적어가지고 그 근본 내용, 그런 내용들로서 담아놓습니다. 또 하나 이런 하나의 차례로서 뭐가 있냐? 작업 능력 지수입니다. 이거는 하나 연구 논문에서 뽑아온 겁니다. 여기 연구 논문에서 뽑아온 겁니다. 작업 능력 지수를 한번 체크해봤더니 연령별로 특수 직종에는 젊은 사람들이 상한다.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연령에 비해서 나이하고는 작업 능력 지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 어느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나은 부분도 있더라 하는 하나의 연구 논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도 혹시 어떤 회사라든지 어디에서 강의를 할 때 젊은 우리 시니어들도 이와 같이 이런 내용으로 검토된 자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계를 다루는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잘하더라. 좀 낫더라.
기계를 다루는 그 이외에 뭐 다른 데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작업 능력 기술하는 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입증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유럽에서는 2012년도를 적극적인 논의를 해를 정해가지고 이를 논의를 일시키자 하는 내용이 연관된 내용입니다. 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1970년대 오리쇼프 때는 젊은 사람 취업시키기 위해서 나이 든 사람 퇴직금 많이 때문에 나가라 해서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게 1970년대입니다. 왜? 70년대 오리쇼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어떠냐? 2001년도부터는 어떻게 됐나? 고령자를 일을 시키는, 그전에는 퇴직하는데, 퇴직을 하면은 어떤 표입을 줬는데, 표입을 주는 걸 빼고 일을 시키자 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조기 퇴직 세제 혜택 없애고, 그 일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65세 이전에 퇴직하면 뭐 연금에서 감해주고, 연금 많이 주는 걸 3.6%더 주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회적 비용, 일을 안 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에는 이와 같은 어떤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하는 걸 우리를 이해해 주신 거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또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이 뭐냐, 우리 시니어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해야 되냐 하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 시니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를 같이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우리 직업이 지금 아직 현역이 있어요. 현역에 있으면 예. 그럼 직장을 몇 번 옮기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직업이 일이 한 종류였습니까? 다른 거였습니까? 뭐좀 많이 했습니다. 오래 하셨죠? 한 가지만. 아니요. 여러 가지. 예. 경력 개발 좀 하실 게요. 아, 자, 우리 전통적인 경력 복습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뭐냐면 20대까지 공부하고 20대 30까지. 그 다음에 그 공부한 거 가지고 30에서 50, 60 정년 퇴직까지 그 공부한 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그 직장에 있어. 한 직장이든 두 직장이든 뭐 세 번 옮기든지 안에 대부분 그 자기 경력 하나 가지고 그거에 비슷한 일들을 해왔어요. 결국은 경력이 하나예요. 비콜로 갔다 끝나면 그 경력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이게 과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경력 보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잠수 시대가 그냥 이 경력 보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도 지금 바꾸기 위해서 여기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저는 바꿨습니다. 자, 일하면서 자기 경력, 플랜 B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서두에 45세부터 은퇴 준비해야 된다고요. 즉, 45세부터 자기가 직장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퇴직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런 어떤 플랜 B를 만들어서 직장에 있을 때 자기의 어떤 새로운 경력, 새로운 일거리,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경영입니다. 일하면서 쉬고, 일하면서 다른 경력 만들어서 그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경력을 다시 일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장수시대 하나의 경력 가지고 끝나는, 저도 지금으로서 직업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식품회사에 그 화학을 전공해가지고요. 실험실에서 근무하고 뭐 그런 것들만 했습니다. 그게 경력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 끝나가지고 지금 다시 개발해서 새로운 플랜 B를 직장에 있을 때 플랜 B를 만들어 나와야 이상적으로 중단 없이 여유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국가에서 지금 내년 금년도부터 시작하려는 은퇴 준비 교육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거기서 경력이 끝나면 다른 쪽으로 경력을 만들어서 옮길 수 있는, 즉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즉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제가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7만 차 아무래도 제가 부족하게
사회 통계 전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어디에 써놓으십시오. 사회 통계 전문가. 구글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구글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사회 통계 전문가. 이런 되죠? 사회 통계 전문가 어떤 건지 아시죠? 플랜 B를 만들 때는 사회 통계 전문가로서 플랜 B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 통계 전문가. 혹시 감 잡히신 분? 사회 통계 전문가. 혹시 감 잡히신 분? 우리 선생님? 없습니까? 사회 통계 전문가. 혹시 우리 남편도 있군요. 여기 댄스 강사 좀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카메라 사진 찍기 전문가? 취미 전문가로서 아주 뭐 가르칠 수도 있고 뭐 그런 쪽이 있습니까? 예, 이게 바로 사회 통역 전문가입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내가 사진 당신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배워라. 꼭 직장에서 배운 경력 뭡니까? 그 직장 가야 됩니다. 내가 저는 코카콜라에서 코카콜라 공장 관련 공장장으로 제가 근무를 25년, 35년 했습니다. 저는 코카콜라 만드는 데만 자격이 있지, 그 지식은 밖에 나와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인정도 안 해줍니다. 너는 거기 가서 일해라.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카메라 사진 찍는 전문가잖아. 이게 바로 사회 통역 전문가. 이제는 플랫 B를 만들 때는 사회에 통용되는 전문가로서의 할 수 있는 쪽에 일거리를 찾아서 직장생활 하면서 개발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은퇴 후 그 조직에서 떠나서 40, 50세, 50세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고선에 은퇴준비 강의, 제가 은퇴준비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나와서 봤더니 내가 40%쯤에 이런 현상을 미리 예측했으면 적어도 100%는 아니지만 이런 플랜 B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갔을 거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백지 상태로 나왔으니 아무것도 없어. 현직에 있을 때 또 하나, 또 여기 뭐 혹시 제가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만약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회사에 노하우는 아니다. 비밀을 빼다. 아니, 거기에 필요한 비밀을 빼고 거기에서 근무할 때 필요했던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례를 비밀은 빼더라도 그 하나의 사례를 가진 자료들만 가지고 나오면 이걸 강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공장 근무 35년 하면서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금 못 나왔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사례가 강의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직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를 한다든가 뭘 하겠다는 그런 분야의 일이 있으면 그 회사에 기밀을 빼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었던 자료들을 기밀을 빼고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건 뭐 제하대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사례로서 중요한 부분 빼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게 있다. 교육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 그 3.0 산업유지 3.0으로 해가지고 사출업체들 경영 컨설팅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하는 것들은 3.5S 정리정돈, 뭐 OS 뭐 이런 거 하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공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가져가는 사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어디서 찾아서 하려니 사료 만들기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좋은 사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사회통일 전문가가 좀 빠져나가는데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는 사회통일 전문가로서 개발을 해라. 자, 이게 이제 한국 지역 능력 개발에서 만드는 직업을 선택한 기준인데, 뭐 이미 제가 서두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직업을 이제 뭐를 할 거냐, 일 가치를 우리 이제 돈 버는 것보다 다른쪽으로 했죠. 예, 이걸 여기는 전체적으로 안 봅니다. 직업의 가치관. 이런 뭐 젊은 사람, 뭐, 재취업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시니어 뭐 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업의 가치관을, 일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새로이 생각을 해야 된다.
과연 우리가 돈 버는 거면 아니라 사회봉사도 같이 가야 일이 같이 가야 되고 사회봉사도 하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돈을 적게 받고 돈을 이거 젊은 사람을 하는 거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회 인정받기 위해서 뭐 사회에서 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다음 자기 개발도 하나의 일입니다. 자기 가치관. 자기 개발은 뭐냐? 여기 가서 공부하시는 거라든가 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뭐 석사 공부하시는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석사하자. 옛날에 못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돈은 좀 들어가겠죠. 근데 경제적인 이쪽에는 조금 이제 희생하고 하나 일하는 겁니다. 일의 개념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좀 네, 좀 죄송합니다. 시간 좀 지났는데 제가 열광을 하니까 시간 10분 네. 4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